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병원년 새해 첫날입니다. 붉은 말띠해의 병원년의 첫날입니다. 드디어 2026년 병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도의 마지막 영상에 또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버들피니님, 향기님, DJY09님, JOSH99160님, 그리고 갈쌈버 8487님, 감사합니다. 의미있고 소중한 댓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참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갑자기 속보가 뜨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이 탈당했다. 그런 어떤 속보가 떠갖고 저도 좀 놀랐는데 결국 이런 또 일이 터지군요. 내가 앞선 영상에서도 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 어떤 공천 대가로 어떤 1억 원 수수 어떤 의혹을 받고 있죠. 그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결국 경찰 고발됐고 수사를 받게 될 건데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어쨌든 코너를 몰렸어요. 강선호 의원이 코너를 몰렸기 때문에 탈당한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그리고 어쨌든 새해 첫날인데 기온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내일은 또 추위가 기온이 내려간다는데 어쨌든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들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 새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그 동정을 보니까 새해 첫날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휴일 날인데도 쉬시지도 않고 오늘 일정을 또 수행하시더라고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새해 첫날인데도 일정을 수행하시더라고. 오전에는 보니까 국립현충원을 참배하셨고 그 이제 강요들하고 그 이제 청와대 그 참모진들하고 비서진들하고 그 국무총리 그 김민석 총리도 같이 대동해갖고 현충원을 참배하셨습니다. 보니까 참 전부 다 그 비장한 각오더라고 보니까 새해 첫날에 어떤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현충원을 참배했겠죠. 거기서 이제 방명록을 작성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보니까 어떤 방명록을 작성하셨느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이런 방명록을 작성하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올해가, 그렇죠. 올해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 그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약간 의미를 분석해 보면은, 예?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이건 어떤 성장의 방점입니다. 성장. 이제 어떤 회복의 의미, 어떤 내란의 어떤 극복을 어느 정도 하고 어떤 회복되는 그런 어떤 내년의 올해가 되니까 올해를 이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성장의 방점이 찍힌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다. 이거는 대한국민입니다. 대한국민이라는 어떤 통합, 여기서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통합, 그리고 어떤 자부심, 자신감, 국민과 함께 열겠다. 국민 주권 정부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통합,
그리고 당당함,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게 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첫날인 새해 첫날이니까 신년사가 발표됐죠. 대통령 신년사. 신년사가 이제 TV로 방영이 됐는데 잠깐 한번 방송 한번 보겠습니다. KTV 이매진 화면으로 KTV 이매진의 그 방송 화면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 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 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천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천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성장 펀드, 여야가 합의한 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멈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 동맹이 경제 부흥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 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들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이상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 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 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 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한 17분 정도 되던데 전체가 다 들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요약해서 의미를 또 나중에 또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신년사 씨도 금방 우리가 방송을 봤는데 대통령이 신년사 씨도 어떤 대통합 메시지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떤 정책에 통합. 아까 방명록에서도 어떤 대한국민과 함께하겠다, 함께 열겠다. 이것도 하여튼 대통합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 신년사 씨도 이런 대통령의 충정 있는, 진정성 있는 국민 대통합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썸네일 주제에서 제가 썸네일 올렸지만은, 봉합이 아닌 봉합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올해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조입니다. 철학입니다. 작년에도 2025년도에도 취임하시고 이 어떤 봉합이 아닌 통합의 길로 계속 나아가셨죠.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올해도 봉합이 아닌 통합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리고, 그 신년사의 어떤 의미는 이야기를 끝내고 신년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셨죠. 최근에 그 국무회의 어떤 모두 발언 속에서 강조를 하시는데, 통합에 대한 거. 그 최근 그 전 국힘 의원 이혜원 전 국힘 의원의 어떤 기획자치 장관 지명으로 촉발된 여야 양진영, 그 민주진영, 보수진영, 여야 양진영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 대통령의 어떤 충정을 표시한 바 있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뭐 콘크리트 예도 드시고, 그 무지개의 색깔, 일곱 빛깔 무지개 색깔, 그런 예를 드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당선 전에는 한 정파,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의 대표 선수였지만은, 대통령 당선된 이유는 이건 모두의 대통령이다.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통합 아닙니까? 이게 통합 메시지예요. 물론 파란색도 필요하고, 그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되는 정치를 하겠다. 일각에서도 어떤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이혜원의 어떤 보수 인사들의 어떤 등록에 대해서, 일각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취임 초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취임 초에도 어떤 그 송민은 장관, 농축산식품부 송민은 장관에 대한 어떤 유임에 대해서 민주진영의 어떤 강한 비판이 제기됐잖아요. 비난이. 어떻게 국민이 그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을 그대로 쓰느냐. 강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민주주의 내부에서. 그걸 또 설득하고 이겨냈죠. 대통령이. 결국 그래갖고 송민희 장관이 유능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만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송민희 처음에는 막 그 유임시킬 때는 막 엄청 농림단체라든지 그 농림단체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있었고 민주주의 내부에서도 엄청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 송민희 장관에 대해서 뭐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도 있듯이 지금도 이혜원 전 국힘의원의 그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적 내부에서도. 뭐 국힘 저쪽에서는 뭐 국힘에서도 날리고 국힘은 뭐 배신자라 하면서 날리고 지기잖아요. 국힘도. 그러니까 민주적 내부에서도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걸 알고 계신 거죠. 민주적 내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파란색. 그 파란색이 뭡니까? 그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이잖아. 그 민주당이 중심이다. 파란색이 중심이다. 중심은.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우리하고 반대되는 진영의 인사도 기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만 갖고는 다 되는 게 다 해서는 안 된다. 응?
모두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뜻하고 그 취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 중심은 그러나 파란색이다. 민주당이다. 그럼 부분적으로 우리가 등록하는 거다. 보완하는 거다. 그래야 어떤 조화를 이루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공감 가는 말씀이죠, 우리가. 중심은 그래도 민주당이다.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뭐 농공행상 보통 비난하는 사람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기용해야지 하면서 그런 비난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또 비난하느냐. 이 이혜원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의 그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고,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탄핵 반대 인사잖아. 그리고 또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어게인 집회에 나와서 연설도 하고, 그런 데서 어떤 거부감이 많잖아요. 민주주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대통령은 이런 철학을 필요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철학을 필요했고, 봉합은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옛날에도 말씀하셨어요.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고, 당선되기 전에도 그렇고, 봉합은 될 수 없고, 봉합은 해서는 안 되고, 통합은 그러나 해야 된다. 봉합과 통합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내란 세력의 어떤 우두머리 개수,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나 그 같은 그 실행을 한 주범들, 공범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들까지 용서하는 게 아니다. 엉뚱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고 하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의식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떤 당파성 때문에 동조한 사람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국힘 인사 중에서 어떤 국힘의 어떤 당 소속, 당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내란에 동조하고 그 집회에 나가고 이런 거는 그걸 했지만은 그걸 어떤 잘못된 거다, 잘못된 처신이다. 진정한 반성을 하고 내가 한때 내가 잘못 판단해갖고 내란을 동조한 그런 집회에 나가고 그랬다는 데서 나는 반성하겠다, 참여한다, 국민 앞에 사죄한다. 이런 진정한 어떤 참여와 사죄가 있으면은 이런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혜원을 등록시킨 게, 지명한 게 이런 메시지예요. 그분이 비록 이혜원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탄핵을 그때는 반대했고, 그러고 윤 어게인 집회에 나와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런 거는 하나의 그 당파성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어떤 당의 어떤 구성으로서 할 수 없이, 그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현재도 계속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현재 와서 그걸 참여하고, 진정으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은,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하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거는 봉합이 아닌 거죠. 이런 거는 봉합이 아니다. 진정한 반성과 참여가 있고, 하나의 그냥 단순히 동조한 사람들, 국힘이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진정한 반성이 있으면은 참여를 하면은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란 주동 세력, 윤석이라든지 내란의 이것들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지만은 이런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재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이런 세력과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봉합은 안 되는 거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합이 아닌 통합이다. 봉합은 안 된다. 그러니까 봉합은 아닌 어떤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그걸 강하게 주장하신 겁니다, 대통령은.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공감합니다.
어물쩡하게 어떤 내란의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뭐 주동 세력은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나머지 어떤 할 수 없이 어떤 그런 사람들은 주동 세력이 아니고 하나의 구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사람들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척결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란 척결은 확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대통합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걸 대통령의 어떤 충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충정이 있는 거 이게 찍기 제가 앞선 그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가. 그걸 어쨌든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나라가 모든 경제 성장도 그렇고 모든 대북 정책이라든지 외교 관계에 있어서 힘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나라가 특히 분열된 나라에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모든 게.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분열된 상태에서는 정책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세대 간의 분열, 젊은 사람, 나먹은 사람, 그리고 성에 따라서 여성, 남성의 또 분열, 대립, 지역 간 또 갈등, 이념 간 갈등, 얼마나 지금 그러고 어떤 가진 자와 경제적으로 부자와 어떤 가난한 사람의 대립, 양극화의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분열이. 그걸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한다는 거예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이라도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대통령이 직접 이걸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취지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국민힘 인사들이라도 어떤 개혁적이고 이런 반성을 하고 윤석열 내란에 철저한 반성을 하고 뼈아픈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문성이 있고 개혁성이 있고 그런 분들은 같이 우리 진영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강제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서겠다는 겁니다. 이게 포용이죠. 이게 진정한 포용이고 대통합 아닙니까 이게? 이건 진짜 위대한 결단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말로만 이게 우리는 대부분의 정치인은 말로만 떠들잖아. 뭐 대통합, 국민 통합 말로만 떠들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요. 실행을 하잖아. 행동을 보이잖아. 이러한 어떤 정치 행위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합의 어떤 국민의 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도 이런 것도 대통합의 어떤 이런 대통령의 어떤 대단한 결단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평가해줘야 되고 적극 지지해야 된다 봅니다. 어떤 업무나 순수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성, 이 나라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진정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 아까 방송에서 잠시 봤지만은 대통령의 어떤 신년사의 의미에 좀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그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래 첨언하셨어요. 그 원장 포부를 밝혔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아까도 잠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026년 올해 그 국정 목표가 뭐냐? 대전환을 위한 도약이다. 원전이다. 그러니까 5대 대전환을 제시하셨어요. 5대 대전환. 5대 대전환의 어떤 과제를, 국정 목표를 제시하셨다고. 오늘 그 신년사에서. 첫 번째, 아까도 그 첫 번째 강조한 겁니다. 아까 5개 항목 중에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방 주도의 어떤 성장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정책이 국토 균형 개발 정책의 어떤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5억 3턱이라고 했습니다. 5억 3턱.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5억 3턱. 5억 3턱이 뭐냐? 5억 3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 성장 발전의 어떤 방안입니다, 이게. 5억 3턱이 뭐냐? 5억 3턱 정책이 뭐냐?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이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억이라는 건 5개의 우리나라를 5개의 광역, 초광역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고 5억은 5개의 광역, 초광역 경제권, 3턱은 3개의 특별자치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 3턱입니다. 5억은 뭐냐? 수도권, 충청권, 세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호남권, 그리고 대경권은 뭐냐? 대구와 경북을 말하는 겁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대경권, 그 다음에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불경, 이게 5개가 5억이에요. 그래 대체로 보면 이게 뭐냐, 또 5억 중에서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수도권은 서울하고 경기도죠. 글로벌 경제 수도로 육성하겠다. 그 다음 충청권, 세종을 포함 충청권은 행정수도의 개념을 안착시킨다. 그래야 행정수도의 어떤 개념을 안착시켜갖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은 뭐냐? 이것도 뭘 의미하냐면은 남북권 전체는 해양 수도의 어떤 개념, 개념을 접목시켜 갖고 서울 어떤 수도권에 맞서는 수도권 경제와 겨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질 수 있는 해양 수도를 주목적으로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강력 어떤 경제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다극 체제의 어떤 연합국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고르게 균형되게 국토를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이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수도권만 발전이 되었지만 비대해졌지만은 이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전 국토를 어떤 균형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5억 3턱이. 3대 이제 3턱은 상계 특별자치도, 상계니까 이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이걸 3턱. 이건 상계 특별자치도로 또 발전시키겠다. 이거는 5억 3턱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기본이고, 이거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다. 이거는 일 안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일 해야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이걸 안 하면은 발전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같이 이제 망한다는 거죠. 전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성장도 이룰 수 있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첫째, 제가 살고 있는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이 동남권 어떤 5억의 하나의 어떤 광대권, 경제권이 동남권이 이제 부울경을 말하는데,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넣는다고 같이 묶는다고요. 하나의 메가시티. 응? 그러니까 수도권의 어떤 일극체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체제의 어떤 폐해를 답방했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하나의 어떤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지방과 수도권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교육 분야에서도 모든 것이 다 차이 나지만 교육 분야도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이제 완화시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같은 그런 대학을 10개 만든다, 전국에. 응? 그런 어떤 거점 국립대를 직접 육성한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응? 그리고 그 진주에 있는 경상대, 그걸 거점 국립대를 만들어가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서울대 정도의 어떤 응?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 응?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을 인재를 배치해가고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래 되면 이제 과감한 어떤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이제 이게 진짜 서울대 수준의 그런 대학이 전국에 한 10개 정도 생긴다면은 각 지방에 골고루 서울에 갈 필요 없는 거지 이제. 서울로 젊은 그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 위해서 서울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들을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 안주시키고 정착시키고 정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각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를 취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기업들도 이제 어떤 인재의 어떤 인재 문제 때문에 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인재가 전부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그래 핑계를 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현된다면은 지방에도 훌륭한 인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 대기업들도 서울에 본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값싼 땅값이라든지 지방이 훨씬 싸잖아요. 서울보다 땅값도. 공장을 지으려면 더 훨씬 싸고 지방이 더 유리하지. 그 인재가 훌륭한 인재들이 지방에 있다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없는 거지. 그냥 다각도로 이걸 지방의 어떤 서울에 집중된 어떤 인재의 집중 또 대기업의 집중 이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 그 5억 3득이 어떤 거냐 잠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 국정 목표가 첫 번째는 지방주도의 성장이었고 5억 3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성장을 이루겠다. 어떤 특정 소수가 아닌 특정 소수들만 과실을 따먹는 그런 성장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공존 그걸 이루가겠다. 근데 모두가 어떤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구조로 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겠다. 여기서 이제 어떤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산업 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이 1위라는 오명을 듣고서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걸 강조합니까? 국무회의 할 때마다 이 체크하잖아요. 이거 줄여야 된다. 산재 사망률. 아침에 집에서 밥 잘 먹고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못 돌아오는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불명예다. 오욕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 기업주라든지 기업주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산재가 많이 생깁니까? 결국 돈이면 돈, 자본의 논리예요. 기업주들이 돈을 아끼려고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주들이.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그러고 만약에 그 산재가 터져갖고 사망자가 생기면은 엄청난 과징금을 물려야 돼요. 대통령이 항상 그걸 강조하는 형사처벌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형사처벌보다는 우리나라는 또 법원에 가봤자 법원에서 과감하게 처벌을 안 해요. 중대한 처벌을 안 내린다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건설 현장이든지 어떤 공장이든지 어떤 산재 사망자가 나오면은 그 기업주, 원청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업가들한테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전관리의 어떤, 오명에서 벗어나고, 진짜 안전한 직장,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걸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올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매력적인 성장. 콘텐츠와 문화, 그 K 컬처, K 콘텐츠의 어떤 지금이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 K 컬처가. 그걸 이제 바탕 삼아갖고 경쟁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K 컬처가.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경제 성장에도 이제 막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획득에도, 외화벌이, 그래서 뭐 엄청난, 이 K 문화가 엄청난 어떤 유발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위아를. K 컬처가. 그걸 더 성장시키겠다. 성장의 핵심으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어떤, 다섯 번째는 안정적인 성장. 근데 코리아 리스크를 어떤 해소하기 위한 어떤 관리를 하겠다. 그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5대 국정 목표입니다. 또 이 외에도 뭐가 또 있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거는 경제 노선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옛날부터 어떤 주장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장의 어떤 참여, 이걸 이제 집어넣은 거죠.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어떤 성장의 과실을 담을 수 있게, 어떤 재정 지출을 통한 어떤 분배보다는 국민이 국가 성장에 직접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국민이 성장에 투자해갖고 그 수익을 같이 공유한다. 그런 방안을 하겠다 이거죠. 이래 되면 어떤 방안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어떤 국민이, 어떤 국가 성장에 직접 투자해갖고 그 어떤 성장의 대가에 어떤 수익을, 공유받느냐. 그런 방안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두 번째는, 이거 외에도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강조점도 말씀하시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계속하겠다. 라고 또 미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인정받은 핵 잠수함 거주를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 등 핵주권을 확보하겠다 계속. 핵 제철이 어떤 우라늄 농축에 어떤 권한을 확보해갖고 핵주권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재의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갖고 동맹을 경제 부흥, 이걸 한미동맹을 이제 경제 부흥의 기회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북미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 북미 대화를, 그러니까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어떤 남북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갖고 어떤 평화 공동체, 평화, 경제 체제로 남북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6번째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국민 주권과 소통이 국정 운영의 철학이 되게 하겠다. 국민 주권 정부니까 국민 주권과 소통이 국정 운영의 철학이 되게 하겠다. 이걸 또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과감하게 또 도입하겠다. 그 작년에도 그러니까 그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하셨잖아요.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생중계하고, 그리고 정부 부처의 보고도 국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생중계를 하고, 이게 다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 공개하니까. 그다음에 어떤 직접 이게 바로 직접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하나의 방편이다. 그걸 더 가열차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러고 또 개혁과제, 네 번째로는 개혁과제, 이것도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할 계획은, 당연히 해야 될 계획은 피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과감하게 이 개혁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충 오늘 이거 신년사의 대충 내용을 대충 그냥 훑어봤는데, 의미를 뭐가 어떤 요약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올해 어떤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는 핵심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대도약. 그런 강력한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고, 지금도 극복하는 과정이죠. 그걸 제대로 극복하면서 또한 올해는 그 회복을 넘어서 결실을 맺겠다. 결실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참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밝힌 어떤 신년사의 어떤 정책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해낼 수 있다. 말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발언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 왜? 또 국민들의 지지가 거기에 더해지면은 진짜 이거는 이루어갈 수 있다. 대통령의 어떤 모든 정책이 올해 진짜 올해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의 어떤 능력,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 이것만 같이 함께 하면은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 올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깨시민들과 민주동지들, 민주시민들은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올해가 그 병원이냐, 병원년. 그 붉은 말의 해인데, 그래, 붉은 말처럼 모든 분들이 이제 목표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라고, 붉은 말처럼 시원하게 말처럼 달리면서 목표 이루어가시고 손성취하고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